650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0월 27일 이놀리 공산 좌익파쇼 악령에 관한 국유본능 10가지 퇴제 성렬형 박정희 박근혜 철수형 세훈형 원희룡 태영호 VOA CFR 아침한개 김길선 이재용 지식보관소 로스트룸 지식보관소 기묘한 밤 CFR 성렬형 박정희 참배 이재용, 박근혜, 철수형, 원희룡, 태용호, 세훈형, 아침한개, 김길선, 민경욱, 배승희, 로스트룸, 텔레그래프, VOA. 예, 죄송합니다. 다니엘 조엘, 긱불, 브래드 TV.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지식보관소에서 연세대 팀에서 이렇게 어떤 실험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설이 된다면 지금 가설이에요. 정설이 된다면은 가히 만약에 노벨 천문학상이 있다면 노벨 천문학상 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소수 이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토마스 쿤의 파라다임의 변함처럼 소수 이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연세대 기경학과를 나왔지만은 천문학과를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가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이 천문학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천문학 연세대 천문대 동아리의 창립 멤버였어요. 인드라가 인드라 기경학과 동기와 함께 만든 게 1학년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탈퇴했죠. 그만큼 인드라가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못해요. 아마추어 수준인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근데 이게 근본이 있어요. 연세대가 다른 건 다 빈약한데 한국에서 서울대하고 연세대가 그래도 쌍벽을 이룰 만큼 연세대 천문학과가 근본이 있는 학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연세대 천문학과에서 이번에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데 만약에 정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기존의 이 암흑 에너지를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실험 데이터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자체가 굉장한 논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설사 연세대 천문학과의 팀의 발표가 진실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받아들일지라도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처럼 기존의 암흑 에너지의 어떤 가설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실험 결과를 좀 이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까지 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처럼 이 암흑 에너지론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마치 에테르론처럼 매력적인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느냐 등속 팽창하느냐 이 여부가 아닙니다. 인드라는 여전히 가속 팽창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네, 등속은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등속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시간의 함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적분 간단하게 해서 시간 함수거든요. 미적분 시간 함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등속 우주의 어떤 팽창도 등속 팽창 이런 것들은 글쎄요 특수한 경우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처럼 특수한 사례고 예, 그러니까 감속이든 가속이든 속도는 일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드라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나 저러나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서 한국 기초과학계가 이러한 어떤 센세이션을 과학계에 던졌다는 것 자체를 저는 유의미하다. 인드라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연세대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인드라가 존경하고 있는 인드라 마구 선생님 수제자인데 연세대가 마구 선생님을 파문했다고. 저는 연세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고려대를 좋아해요. 저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고대를 좋아합니다. 고대! 민족 고대! 네, 전 고대를 좋아하지 연세대 안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마구 선생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건 칭찬해줘야죠.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요. 인드라는 연세대 출신이지만 인드라한테 뭐 저 연세대 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엮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연세대 출신 후배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묘한 밤 침팬지를 인간화시키려 한 충격적인 실험을 했다 이거죠. 이게 인드라한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과연 인간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어떠한 비율로 되는 것인가. 극단적인 사람은 선천적인 것은 어떠한 영향도 없고 오저지 100% 후천적인 영향만 있다. 이게 이제 스키너 같은 심리학자의 주장이죠. 자유주의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스키너 박사의 실험이라면 월덴투 반면 이제 선천적인 게 100%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78대 22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78%, 손흥민이 78, 노력이 22. 타고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손흥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아무리 인드라가 막 그냥 우리 둘째에게 인드라 축구 팬이니까 우리 둘째한테 야 축구에 막 열정 막 어린이 축구 교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 그렇게 78대 22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후천적인 요인을 민감한 사람들이 실험을 좀 했죠. 그래도 침팬지와 인간의 실험에서 이 과학자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버지가 증오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자살했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731 부대와 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초반부에는 침팬지가 앞서가는 듯 하다가 눈치 빠르다 이거야. 침팬지가 눈치가 빨라. 본능이 앞서니까. 근데 인간인 것은 모방 능력에 있었다. 이런 게 시간이 지나니까 거북이처럼 침팬지를 앞서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죠?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라고 했겠죠.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 잔머리적 능력, 침팬지적 능력이 파충류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 모방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오늘날 노벨상을 받는 것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방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방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감 세포죠.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어떠한 변화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오늘날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닫혀 있다면 모방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모방해도 그리고 단계가 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1차 모방에 뛰어난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2차 모방에 뛰어나다. 이렇게 보다 손재주가 있죠. 동아시아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비해서 손재주가 있습니다. 이거 2차 모방에 뛰어나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창의교육을 강조하면 인드라가 재앙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 교육, 모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78 모방 교육, 주입 교육, 모방이 주입이거든요. 모방 주입, 22%가 창의 교육. 영재들은 78%는 창의 교육, 22%는 모방 교육, 주입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8대 22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재에게도 주입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방 없이 천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자라는 성렬형 정부의 박정희 서거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이고 정말로 한국사 5000년사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고요. 인드라가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한국과 한반도 같은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발족 노면이나 문좀비 같은 게 나타나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게 한반도의 현상이거든요.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한국은 그냥 뭐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에 그냥 사실상 속국 그냥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게 상식적이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냥 존재할 수 없고 K-팝, K-드라마 이런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쓰레기 국가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저주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나온 거는요 기적이에요. 저는 세종대왕보다 박정희 대통령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인권 지도자로서 세종대왕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훌륭한 한반도 5000년사의 최고의 인권 지도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들 되게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의 인권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더 나아 세종대왕보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반쪽 노면 같은 반쪽이들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죠. 전 세계가 다 칭송하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오로지 예비미가 맥노인 반쪽이들만 파시스트만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죠. 그러나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 국회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까야 될 이유가 2025년 3년 남았어. 3년이면 국회의원도 박정희 대통령을 까는 것들을 용인하기가 힘들었죠. 왜냐면 통일해야 되니까.
분단 체제 지속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까야 되는데, 예? 2025년 뒤면 국기본도 분단 체제 지속하기 힘들거든.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 파시스트 니 애배미가 맥로인 쓰레기들아.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오나이 대통령 박정희 창립 때가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네요. 10월 25일 날 했는데 엠바고가 있었나 봅니다. 10월 25일 날 성렬형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으면 25일 날 뉴스가 떠야 되는데 26일 날 떴어요. 인드라가 이제 그 전날 인드라가 성렬형 행보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인드라는 그런 얘기 했잖아. 준석이에 대한 공과, 지난 방송에서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공은 뭐냐? 당대표로서 준석이가, 네?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고요. 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했습니까? 안 했다고. 난 대구 시민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하는데, 준표야, 네가 당대표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 왜 참배 안 했지? 누구 눈치 보고?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준석이와 홍준표보다 준석이가 난 게 뭐죠? 박정희 대통령 참배했습니다. 준표는 왜 안 했어? 당대표일 때. 그러나 인드라는 홍준표 비판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 시민 때문이죠. 대구 시민이 우선입니다. 홍준표보다 대구 시민이 우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윤 대통령 성렬형. 일 잘하는 성렬형. 박수를 쭉 치면 여러분도 같이 박수. 3, 4질 박수 칠까? 화이팅! 인드라 성렬형 믿는 거 알죠? 인드라는 세훈이 형 서울시장 때도 기권했고, 성렬형 대통령 때도 기권했습니다. 국기본이 임명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전 분명히지만 성렬형 안 찍었고 세훈이 형 안 찍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될 때까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렬형 진짜 고맙습니다. 성렬형 진짜 업적이에요. 저 업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시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참배한 것은 두 번째이시지만 전 사실상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배승희 채널에서 잘 지적하셨어요. 네. 성렬형 고맙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만원권 집회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이재명, 하필 또 제명이야. 후대면이니. 성렬형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그래서 주호영, 정진석, 성일종, 김석기, 김대기, 김성한, 박민지. 근데 옆에 있던 여성분은 누구죠? 네. 그리고 이제 매일신문이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렬형의 어떤 25일자 일정이 엠바고가 걸린 상태라면 매일신문 보도처럼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뒷이야기가 지금은 없지만 성렬형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묘소는 따로 참배했겠죠. 예, 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예, 참배했겠지만 저녁에 뭐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출동 가세연, 또 이러면은 또 우리 박정희 뮤지컬 때문에 이런 것도 인드라가 분명히겠죠. 인드라는 이제 가세연과 김세희의 비판적이지만 가세연 업적, 김세희 업적하면 박정희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김세희 가세연의 업적을 인드라는 인정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련돼서는 강용석의 업적을 인정하듯이 이런 면에서 저는 김세희가 조금 더 겸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근한테 다가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방송을 해야 된다. 입 싹 닫는 방송 하면 안 되고, 인드라는 한마디만 더 하면 김용호를 인드라 좋아했잖아요. 김용호의 태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인드라가. 그런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잘한 건 잘한, 공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박정희 뮤지컬 이근한테 사과하는 게 가세연의 도리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배승희, 이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경욱,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찾아야 된다. 아니 이미 다 나왔는데 뭐 더 찾았습니까? 더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유튜브 통해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 학생의 소리, 오늘 이제 인드라가 따로 소개 안 했는데 학생의 소리처럼 그런 젊은 분들이 혁신하는 자세에서 계승 혁신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박정희 정신을 자조 파쇼가 아니라 자주 정신으로서 새마을 자조 정신을 이렇게 그런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노땅들은 뭔가 기득권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 추모는 인드라는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 한 건 해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 박정희 파리, 박근혜 파리, 예를 들면 박정희 파리 하면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누구지? 허모씨 이런 같은 이런 사기꾼들은 인드라 인정 안 해요. 위파쇼, 허모씨, 박정희 파리, 박근혜 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드라가 우리 인드라보다 40대야 이 집단주의 좌파쇼 마지막 파쇼 세대니까 인드라한테 뭐 극소수 빼고는 인드라 얘기를 스쳐 지나가겠지만, 인드라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절반만 아는 겁니다. 오늘날 왜 세계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는가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절반만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경제 발전에만 초점, 경제 발전이 제일 중요하죠. 인권이 최고니까. 인권의 최고는 경제 발전이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업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환경보호, 농어촌 발전, 노동 발전 되게 많아요. 예. 그냥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을 재평가하듯이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오늘날 근대에 나폴레옹 없이는 논의가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보다 나폴레옹 없이는 언급이 안 돼. 프랑스 혁명 없이 프랑스를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폴레옹 없이 오늘날 근대 프랑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 법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찾아보면 다 나폴레옹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프리메슨, 예, 파리, 예, 대동방 로치, 거기에 주류도 나폴레옹파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언급 없이 근대화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인드라 구입원론은 뭐죠? 예, 여태까지의 그런 거짓 음모론, 사회, 한국의 자본주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무슨 자주 파쇼 경제론, 조선시대부터 발전, 개구라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 시작했다? 개구랍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쓰레기 이론들이에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걸 왜 최소까지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고, 그거를, 예, 반쪽 정일마저도 인정했어요. 한국의 자본주의는 1970년대 비로소 성립이 됐다. 더 이상 1970년대부터 반쪽 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더 이상, 예? 자본주의 이전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노력은 1960년대부터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은 근대화됐고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인드라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자위 파쇼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자본주의 발전이 시작한 겁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한국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본론 관점에서 10년 전부터 주장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진실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주 파쇼 경제론,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자본주의가 됐어. 일제 방해가 없었다면 저절로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일제 때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업적이 뭐냐면 농지, 예, 북한에서는 말로만 하는 무상분배, 사실상, 예, 토지의 국가 소유를, 말장난한 게, 한 거에 대해서 무상분배,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유상분배를 했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정합니다. 왜냐? 그거 역시도, 뭔가 농업 생산력에 기반한 어떤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니에요. 유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업 생산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영향력을 중시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본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외부에서 자본이 투자됐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됐나요?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때 외부에서 계획적으로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조시대도 없었고 일제시대도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무식하면 좌익파시오가 됩니다, 여러분. 경제 좀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모르니까 좌익파시오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니 애비미가 맥노인 쓰레기들한 선동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예? 반미하면 잘 산다. 반자본하면 잘 산다. 이런 개소리, 쓰레기 같은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악령의 소리에, 그런 유혹에 극복하려면 공부해야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다스려야죠. 알면 뭐합니까? 예? 그게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허하면 개쓰레기 선동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나이지리아 대통령 방한 성녀령.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세계 아이들의 전생 사례 이런 걸 봤을 때 이 신박한 과학, 그래서 극소수의 어떤 어린이들이 이렇게 전생이 있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악령들이 뭔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한 사람, 이게 환생이라고 보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전생에 살해당하거나 뭔가 그냥 원한에 찬 원령이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어떤 영혼을 잠식해서 그 영혼을 죽이고 지가 들어선 거 아니냐 이거죠. 원래는 그냥 새로운 어떤 영혼이 들어서야 되는데 악령이 원한이 깊어가지고 그 악령이 그 아이들한테 빙의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냐? 열린 마음으로 설사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환생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어떤 환생의 사례, 이런 어떤 악령에 의해서 환생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극소수로 뭐 이렇게 티벳 전승처럼 그러한 경우는 있더라도 그건 반드시 악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린 자세로 인드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냥 인드라가 윤회나 환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미죠. 일부 극히 이런 악령에 의한 환생 이런 것이 아닌 어떤 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인드라 입장에서 환생하기보다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좋은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인드라에게 선택권이 온다면 인드라는 환생하기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환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